자, 책 한번 봅시다. 하이탑 화학 책. 자, 페이지 68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68페이지. 자, 68페이지인데,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화원책은 원래 몇 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이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럼 고등학교 2학년들이 정상적으로 이 과정을 배우려면 고1, 중3, 중2 과정을 쭉 밟아오고 나서 고2 과정에 하이탑 화학원을 배울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 현재 중간이 뻥 떴죠. 그래서 그 중간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3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고 화원을 건너왔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약간 좀 메꾸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지 화원을 이해할 수 있겠지. 중간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68페이지 보시게 될 때, 자, 68페이지 단원명을 보게 되면 몰이라고 나와 있어요. 몰, 이게 뭔 뜻이지? 두더지한 뜻인가요? 네, 두더지한 뜻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몰은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이 몰이 뭔지는 이따가 이제 다시 설명될 거고요. 자, 책에 없는 내용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없는 내용을 먼저 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중간 과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물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또 이 우주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야. 이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이 물질과 이 물질을 만나면 뭐가 되고 이 물질을 쪼개면 무엇과 무엇이 되고 뭐 이렇게 반응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화학이고 주로 물질에 대한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화학이 되겠지. 그럼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산화탄소도 있고 그다음에 물도 있고. 자, 이산화탄소 한번 볼까? 이산화탄소 CO2, H2O, CH4, 암모니아 뭐 이런 물질이 있는데, 자, 이런 물질 이름 한번 보자. 이건 기본적으로 알 것 같은데 이건 뭐죠? 이산화탄소. 요거는 물. 요거는 메테인. 옛날에 메탄이라고 그랬어. 요거는 암모니아. 그렇죠? 그다음에 H2O2. 이거 뭘까? 아니요.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 그다음에 CO. 이거 뭐야? 일산화탄소. 마시면 어떻게 돼? 죽죠. 자, 그다음에 CU. 이거 편의점 이름인가? 구리 편의점 아니야. 그다음에 FE 철. NaCl 염화나트륨. 우리말로 두 글자로 소금. 소금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물질이야. 근데 이 물질은 물질 나름대로 고유한 성질이 있겠지. 그러니까 소금이면 소금의 성질, 설탕이면 설탕의 성질, 물이면 물의 성질,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 나름대로 고유한 성질이 있는데 그러한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특성이라고 해요. 특성. 자,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물질이 많건 적건 간에 변하지 않는 성질을 특성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성질. 선생님, 그럼 특성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녹는 점이라든가 끓는 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밀도라든가 그 다음에 용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질의 특성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들어볼까? 자, 이 용해도라고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의 양이 많냐 적냐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성질이야. 자, 물이 요만큼 있어요. 끓는 점이 몇 도야? 100도. 물이 이만큼 있어. 100도. 그렇죠? 물이 많건 적건 간에 끓는 점은 100도야.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성질, 특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특성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 특성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될 수 없는 것들. 뭐냐면 질량. 이 질량은 그 물질의 양이 얼마나 많냐 적냐에 따라서 질량은 바뀌잖아. 이건 특성이 될 수 없어요. 부피 이런 것은 특성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 양이 변함에 따라서 이러한 성질도 바뀌기 때문에 이건 고유한 특성이 될 수 없다. 특성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물질 양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성질을 우리는 바로 특성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런 물질들은 물질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겠지. 물의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용해도, CH4도 역시 마찬가지고 각각 고유한 특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자,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알갱이를 만나게 돼요. 그 작은 알갱이를 뭐라고 볼까? 물질을 구성하는 작은 입자가 있어요. 그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볼까? 원자. 자, 원자는 물질 구성하는 기본 입자예요. 기본 알갱이를 바로 원자라고 불러요. 원자를 되는
단위가 뭡니까? 원자가 3개 있어요? 5개 있어요? 얘는 몇몇 개, 이게 원자를 세는 단위입니다. 근데 이 원자가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어. 학교에 배웠어. 아니요, 원자와 비슷한 원소가 있는데, 자,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야. 딱 두 글자가 달라.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되는 거고요.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원소를 셀 때는 단위가 뭐예요? 얘는 몇몇 종류로 세요. 종류. 선생님, 이게 감이 올 것도 같고 안 올 것도 같고 애매모호한데요. 한번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H2O. 자, 물이 있다 치자. 물이 있는데 이 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는 몇 개야? 3개? 그렇지, 3개가 되는 거야. 3개. 그러면 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몇 종류야? 2종류. 그죠, 2종류야. 수소, 산소. 맞죠? 그러면 H2O2 과산화수소인데 이 과산화수소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는 몇 개야? 4개가 되는 거지. 원소는 몇 종류야? 원소는 2종류가 되는 거야. 자, 원소와 원자 개념 이해됩니까? 자, 원소라고 하는 것은 물질 구성하는 성분 종류가 되는 거고요. 원자는 입자 알갱이야. 1개, 2개,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원자입니다. 원소, 원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물질을 몇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어떤 물질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물질은 물질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물질을 크게 2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2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아마 중학교 과정에서 이거 배웠을 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나 이거? 중2 때 배우구나. 요거를 하나는 순물질이라고 해요. 순물질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혼합물이라고 해요. 하나는 순물질, 하나는 혼합물. 순물질, 혼합물, 순물질. 그 두 가지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순물질 할 때 순이 무슨 뜻이야? 순수하다. 그러니까 얘는 다른 거 안 섞였어. 순수한 물질 된 것을 순물질이라고 그래요. 얘는 순수하니까 그 물질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특성은 몇 가지가 나타날까? 끓는 점몇 가지 나타날까? 한 가지 나타나요. 얘는 물질의 특성이 일정해요. 반면에 혼합물이라고 하는 건 섞여 있는 거야. 그럼 상열이. 혼합물의 대표 예는 뭐가 있을까? 소금? 그렇죠, 소금물. 그러면 이제 태양인데 물어보면 이제 아마 설탕물이라 그럴 것 같아요. 물어볼까요, 한번? 예, 또 혼합물 또 뭐 있어요? 고바. 나 너무 잘 마시지 않아요? 오, 예언자야. 예, 내가 태양이를 조종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윤희한테 물으면 윤희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자기도 머릿속으로 설탕물 생각하고 있었는데 벌써 얘가 있었단 말이야. 한번 물어볼까요? 자, 혼합물 어떻게 또 있을까요? 맞잖아. 당황하잖아. 그렇죠? 예, 다 내가 조종하고 있습니다. 얘는 물질 특성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 섞인 것이 얼마나 섞이냐에 따라서 물질 특성은 그때그때 달라요. 자, 이 수물질은 그럼 어떤 게 있냐? 수물질 이런 것들이 바로 수물질이야. 이산화탄소, 물 이런 것들이 바로 수물질인데 이 수물질을 다시 2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다시 2종류. 하나는 호돈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호돈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수물질은 그 물질의 구성에 따라서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로 구분할 수 있다.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호돈소 물질 할 때 호시 뭔 뜻이야? 호. 하나는 뜻이야. 그럼 얘는 뭐야? 원소가 몇 가지? 한 가지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이걸 바로 호돈소 물질이라고 해요. 어떤 게 있냐면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거. 그럼 이렇게 쓰면 상위비가 아빠를 먼저 들면서 선생님한테 말했죠. 선생님, 호돈소잖아요. 하나잖아요. 근데 얘는 2개고 얘도 2개고 얘도 2개잖아요. 호돈소 물질 아니잖아요. 라고 시비 털 수 있겠지. 근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얘는 원자 물질이야, 원소 물질이야. 원소야. 원자는 2개씩 짝꿍 이렇지만 원소의 종류는 한 종류니까 이거 호돈소 물질 맞지. 그 다음에 구리, 염소, 나트륨, 철 이런 것들이 바로 호돈소 물질이야. 한 가지 원소로 구성된 물질을 바로 호돈소 물질이라고 해요. 그럼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2종류 이상의 호돈소 물질이 모여서 만든 물질이야. 2종류 이상의 호돈소 물질이 모여서 전혀 새로운 물질이 된 거야.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가 모이게 되면 뭐가 돼? 일산. 일산. 수소하고 산소, 수소하고 산소. 과산. 과산화수. 과산화수소랑 물이 되겠지. 물이나 과산화수소가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면 뭐가 될까요? NaCl이 되겠지. 그렇죠? 염화나트륨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모여서 물질을 만들었는데 그럼 얘네는 왜 수물질을 부르냐면 물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수소와 산소가 모여서 물을 만들었어. 근데 이 수소의 성질이 있고 산소의 성질이 남들어 있을 텐데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될 때 수소의 성질이 그냥 남아있고 산소의 성질이 그냥 물속에 남아있을까? 아니겠죠. 수소의 성질이 없어지고 산소의 성질이 전혀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물이라는 성질이 딱 만들어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물로서의 어떤 고유한 특성을 지니게 됐다는 얘기지. 이 물 속에는 수소의 특성 없어요. 산소의 특성 없어요. 전혀 새로운 물이라고 하는 특성을 그냥 딱 자리 잡았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호돈소 물질이 화합물이 될 때는 두 종류 이상의 호돈소 물질이 모여서 하나의 화합물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CL하고 나트륨이 만나서 NaCl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때는 물질이 원래 호돈소 물질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물질의 특성이 변할까 유지될까? 변하지. 이런 변화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변화를 화학 변화. 이런 변화를 화학 변화. 화학 변화, 화학 변화, 화학 변화, 뭔가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혼합물은 아까 설탕물, 소금을 이야기했는데 혼합물을 만드는 방법은 두 종류 이상의 수물질을 모아서 섞어버리게 되면 혼합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섞게 돼요. 이렇게 섞는단 말이에요. 섞을 때 만약에 설탕물이다라고 한다면 그 설탕과 그러니까 설탕물 속에는 설탕의 성질이 그냥 남아있죠? 물의 성질도 그냥 남아있지. 고유한 성질이 그냥 남아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변했긴 변했지만 그 고유한 특성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이런 변화는 무슨 변화일까? 이걸 화학 변화 본다는 거예요. 화학 변화, 이건 무슨 변화? 예? 뭐라고 할까? 이걸 물리 변화. 물리 변화. 그러니까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물리 변화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럼 여러분 노트가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좀 이면지 좀 드릴까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제가 이면지 갖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기 메모할 곳이 없군요. 자, 요걸 물리 변화 부르고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성질이 바뀌는 거, 물리 변화는 성질이 바뀌지 않는 거. 그럼 물리 변화 한번 예를 들어볼까? 자, 여기 유리컵이 있어요. 유리컵이 있는데 태양이가 유리컵을 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우 심심해 하고 유리컵을 팍 던졌어요. 팍 깨졌죠. 이거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물리 변화. 유리컵이 깨진다고 해서 유리가 아니지 않잖아. 그렇죠? 유리컵을 팍 던져서 갑자기 순금으로 바뀌었어. 이런 화학 변화가 되겠지. 근데 유리컵을 깨도 결국 유리니까 물리 변화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윤희가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 물을 볼볼 끓이고 있어요. 물이 순위로 올라가지. 이거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물리변. 액체 상태의 물도 물이고 순위도 뭐야? 물이죠. 그거 무슨 변화야? 물리 변화되는 거야. 그렇죠? 물리 변화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상엽이가 친구를 놀려주기 위해서 가발을 쓰고 그 다음에 분장을 했어요.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물리 변화, 가발을 쓰고 분장을 해도 상엽이는 그대로 상엽이지. 근데 상엽이가 좀비한테 물렸어. 그 좀비로 바뀌었어. 물리 변화, 화학 변화. 화학 변화. 그때는 상엽이 아니야. 그렇지? 저는 다른 애가 된 거야. 그렇죠? 자, 물리 변화, 화학 변화 의미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요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설탕물, 그 다음에 소금물, 이런 것들이 바로 혼합물이 되는 거고, 요 혼합물, 이렇게 설탕물, 소금물 이렇게 혼합물인데, 요게 두 종류 이상의 수물질이 섞여 있는 거야. 섞여 있는데 골고루 섞여 있어요. 골고루 섞여 있어. 골고루. 그래서 다른 말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용액이라고 해요. 용액. 골고루 섞여 있죠? 골고루 섞여 있어서 이런 걸 용액이라고 불러. 다른 말로 얘를 균일 혼합물이라고 해요. 균일 혼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다시 디테일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대강 설명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입자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자로. 자,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야. 그런데
아주 뭐 옛날부터 모든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 입자로 되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 원자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은 바로 돌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돌턴의 사람이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알갱이를 만나게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물질 어떻게 쪼개면 알갱이가 되냐? 그게 말이 되냐? 그냥 모든 물질은 물, 불, 흙, 공기 이런 걸로 돼 있어. 그리고 내가 섞으면 그냥 섞는 비율에 따라서 쇠도 만들 수 있고 금도 만들 수 있고 구리도 만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만들 수 있어.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이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돌토는 아니야. 모든 물질들은 알갱이로 되어 있는 것 같아. 알갱이로. 야, 말이 되냐? 그게 알갱이로 되어 있는 게? 너 미쳤냐? 막 저기겠죠. 돌토는 아니야. 알갱이로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야, 진짜 물질이 알갱이로 되어 있어? 너 봤어? 아니, 본 적은 없어. 근데 왠지 알갱이로 되어 있을 것 같아. 증거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도 이 모든 물질들이 알갱이, 입자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나 한번 봐봐요. 컵이 있어요. 컵이 있고 뭔가 담겨져 있어요. 태연아, 여기 뭐가 담겨 있을까? 응? 그렇죠.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태양 입장에서 물이 담기다 되지. 이걸 보면서 맥주가 담겨 있네요. 시원한 맥주가. 그러면 이제 전화하겠죠. 네, 어머니시죠? 예, 우리 태양이가요. 뭐 이렇게. 예, 그럼 태양이 집에 가서 이제 큰일 나고요. 그렇죠? 예, 물이 담겨 있는 거야. 자, 물이 담겨 있는데 물이 현재 여기 100ml가 담겨져 있어요. 물이 100ml만큼 있어. 여기다가 뭔가 흰색 가루를 집어넣을 거야. 생각해봐. 어떤 가루를 집어넣을 거야? 설탕. 그렇지. 설탕을 집어넣을 거야. 설탕을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태양이한테 물어보죠. 얘는 소금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이제 태양이를 조종하고 있거든요. 네 팔을 갖고 조종하고 있어요. 자, 태양이한테 물어보자. 자, 태양아, 설탕 말고 뭐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렇지. 소금이 집어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윤희한테 물으면 윤희 굉장히 당황합니다. 지금 소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태양이가 벌써 앞에 가로채가지고 할 얘기가 없어요. 자, 뭘 집어넣을까요? 맞죠? 당한 거 맞죠? 나 너무 잘 맞죠? 자, 설탕을 집어넣다 진짜. 설탕을 여기다가 50ml를 집어넣었어요. 설탕 50ml를 여기다 집어넣다 가져오자. 그러면 물 100ml에다가 설탕 50ml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게 설탕물이 되는데 설탕물의 부피가 얼마나 될까? 150 될까? 우리가 물에다가 설탕을 녹이면 정말 물이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이 둘을 합쳤을 때 우리가 이론상으로 봤을 때 둘을 합쳤으니까 분명히 부피가 150ml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결과는 안 돼요. 기껏 해봐야 한 101ml밖에 안 돼요. 거의 부피가 증가하지 않아요. 분명히 나는 설탕 알갱이를 집어넣는데 왜 부피가 거의 증가하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이 이제부터 추론해봐. 상상해봐. 그렇죠? 녹아도 설탕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 그대로 부피는 150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101ml밖에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커다란 입자 사이에 작은 입자가 끼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요 사이에 설탕이나 소입자가 요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하지 않아. 증가 안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처럼 키가 큰 사람이 이게 쫙 서 있어. 거기에 키가 작은 태양이가 내 옆으로 오게 되면 여기밖에 안 오잖아. 그렇지? 키가 작으니까. 왜 웃어요? 내 키 비하신 겁니까? 아니죠. 예. 나처럼 엄청 키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이제 태양이가 내 옆에 온다면 내 틈방 내에 들어갈 거야. 그렇죠? 거의 티도 안 날 거야. 그렇죠? 그것처럼 커다란 물 분자 입자 사이에 설탕 입자가 요 사이에 끼어 들어가니까 부피가 증가하지 않는 거야. 만약에 입자의 개념이 없다면, 물질이 입자의 개념이 없다면 부피가 계속 150이 돼야 되겠지. 근데 부피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물이 뭐야? 모든 물질이 뭘로? 입자로 되어 있어. 입자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사이사이에 무엇이 존재한다? 빈 공간이 존재한다. 그렇죠? 따라서 물질은 무엇으로 존재한다? 입자로 존재한다. 그럼 그 입자가 뭐냐? 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턴이 모든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주 작은 알갱이
원자라고 하는 걸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 원자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아했겠죠. 원자라는 개념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돌턴 형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돌턴 형님, 원자가 뭡니까 도대체 원자가? 원자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돌턴 형님이 그래, 내가 원자가 무엇인지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줄게. 자, 원자는 이러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어 라고 하고서 이 원자의 성질 모두 네 가지 이야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예요. 돌턴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원자라는 개념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돌턴은 처음으로 모든 물질은 알게인으로 되어 있고 그 알게인을 원자라 부르자라고 했어요. 돌턴은 원자를 봤을까? 보진 않았어요. 상상을 통해서 찾아낸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돌턴은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이다. 얘네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이다. 그럼 기본 입자이기 때문에 쪼갤 수 있다, 쪼갤 수 없다. 쪼갤 수 없다. 자, 콧물이 있습니다. 자, 쪼갤 수 없다. 쪼갤 수 없다. 만약에 이게 쪼개진다면 그럼 기본 입자가 아니지. 그렇죠? 쪼개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콩글리시지만 의미는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성엽 이거 이해할 수 있죠? 어때? 우리 성엽한테 한번 영어 취업 테스트 해볼까? 이거 뭐예요? 응? 왜 이렇게 당하십니까, 성엽이? 아니 글씨가 제대로. 글씨 안 보여서? 그럼 글씨가 좀 더 잘 보이는 태양이한테 물어볼까? 그래, 태양이한테 물어. 자, 태양이. 누가 악어는 읽어보라고요. 아니. 저기 아이가 있었구나. 틀렸습니다. 내가 읽어볼까요? 아리가또. 그런 신박한 방법이 학교에서 써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그 시간에 다 혼자 먹을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어 선생님한테 선생님 아리가또 아니에요? 안 됩니다. 영어 선생님한테 끌려갑니다. 예. 그 다음에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써줬을 때, 자, 그럼 윤 이거 읽어봐. 아닙니다. 이거 질병 이름이에요. 병이 이름입니다. 병. 뇌출혈이죠. 그래서 걸리면 사람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윤이가 난 절대 형때 안 돼 하고 있어. 자, 원자는 물질 구성하는 기본 입자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사람 이런 얘기했어요. 같은 원소의 원자. 그러니까 탄소면 탄소, 수소면 수소, 질소면 질소 이런 원자가 있을 때 같은 원소의 원자라면 크기, 질량, 모양, 성질이 모두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같은 원소의 원자라면 크기, 질량, 모양, 성질이 모두 똑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탄소 원자가 있어. 그럼 여기 탄소 원자가 있는데 미국에서 갖고 온 탄소 원자나 중국에서 가져온 탄소 원자나 일본에서 가져온 탄소 원자나 크기, 성질, 질량, 모양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야. 탄소 원자는 다 똑같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물질을 만들 때 원자하고 원자가 만나요. 꼭 두 개가 만나는 법은 없어. 두 개 이상일 수도 있어. 원자와 원자가 만나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원자가 만나서 만든 물질을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부르는데, 화합물이라고 불러. 뭐 이거 원자 A라고 그러고 원자 B라고 부르자. 원자들이 모여서 어떤 화물을 만드는데 이 화물을 만들 때 이 원자들이 서로 붙을 거 아니야. 이 붙는 것을 화학에서는 결합이라고 불러요. 뭐 이 원자 A와 원자 B가 결합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거 몇 개당 이거 몇 개당 결합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물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수소알갱이 몇 개? 두 개. 탄소알갱이 하나가 만나야 돼요. 이런 규칙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를 만들고 있어요. 수소알갱이 몇 개? 두 개. 탄소알갱이 몇 개? 두 개가 모여야지 과산화수소가 돼요.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 탄소 두 개가 모여야지 이산화탄소가 돼요. 일정한 이 원자들 사이에
일정한 개수비가 존재해요. 개수비가 존재하고요. 이 개수비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일정한 성분비라고 해요. 일정한 성분비가 존재한다. 일정한 성분비가. 그러니까 물이다라고 한다면 수소알갱이 몇 개? 2개. 산소알갱이 하나가 만든다는 거고요. 암모니아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알갱이 몇 개? 3개 붙어야 되는 동안 이렇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만난다는 거예요. 이 규칙이 바뀌게 되면 전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소 2개, 산소 하나 만나야 물이 되는 건데 내 마음대로 막 수소 2개, 막 산소 2개 이렇게 되면 전혀 다른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마다 결합해야 되는 각 원자들 사이에 일정한 개수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니? 오케이? 그 다음 네 번째 원자라고 하는 것은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원자의 개수는 바뀌지 않아. 원자의 개수는 바뀌지 않으니까 무엇이 변하지 않을까? 그렇지, 질량이 변하지 않아. 질량이 그대로 보존된다. 원자는 반응 전후에 원자 자체는 변하지 않아. 단지 짝꿍이 바뀔 뿐이야.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필요할 필요 없어요. 아직까지. 여기에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만약에 물을 만나지자. 그러면 여기는 수소 원자들끼리 서로 결합되어 있어요. 산소 원자들끼리 결합되어 있는데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 결합 끊어지고 산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 결합 끊어지고 수소와 산소의 새로운 결합이 형성됐어. 그래서 물이 만들어졌어. 그렇지만 여기 있던 수소 원자가 갑자기 산소로 바뀌고 산소 원자가 수소로 바뀌고 이런 경우 불가능하다. 단지 짝꿍만 바뀔 뿐이지, 짝꿍만 바뀌어서 물질의 종류만 바뀔 뿐이지 원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질량은 어떻다? 똑같다. 이게 바로 돌턴의 원자설이에요. 이 돌턴의 원자설은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설명한 사람이 바로 돌턴이고 그 돌턴이 원자설을 통해서 그 원자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 네 가지가 퍼펙트하냐? 퍼펙트하진 않아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첫 번째 1번이 잘못됐어. 2번도 잘못됐어. 그래서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수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돌턴의 원자설 그냥 그대로 배웁니다. 첫 번째는 왜 잘못됐냐면 원자는 물질 구성원의 기본이 있다고 써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뭐야? 쪼갤 수 있어요. 핵 분열을 하죠. 핵을 분열시키게 되면 핵 분열 또는 핵 붕괴라고 해요. 핵이 붕괴가 되면 원자를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를 쪼개게 되면 그 안에 핵과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런 걸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 잘못된데 왜 안 바꿉니까? 바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화학반을 통해서는 이 원자가 쪼개지는 경우는 없어요. 정상적인 화학반에서 우리가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주게 되면 이게 쪼개집니다. 그리고 쪼개지면서 뭐가 발생할까? 에너지가 발생해요. 근데 그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무엇으로 쓸까? 핵이 분열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그걸 무엇으로 쓸까? 전기 에너지? 예? 전기 에너지? 아주 그렇죠. 전기를 써요. 예, 전기 에너지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 그때 발생한 에너지 가지고 또 폭탄을 만들어요. 무슨 폭탄? 원자 폭탄. 원자 폭탄은 핵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핵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열할 때 에너지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에너지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만들어내면 그걸 가지고 핵발전, 원자 발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폭탄이 되는 거죠. 핵폭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편하시군요. 그냥 시간을 보니까 좀 쉬었어야 되는데 나 아직 중기 1학년인데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예, 그럼 쉬는 의미에서 숨 계속 쉬시고요. 예, 숨 쉬어도 됩니다. 예, 숨 쉬어요. 예, 숨 쉬어. 쉬는 거죠, 그렇죠? 숨 쉬고 쉬는 거 맞잖아, 그렇죠? 그 핵 분열이 한꺼번에 방출돼서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면 그것이 바로 핵폭탄이 돼요. 원자 발전과 핵폭탄의 원리는 어때요?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핵폭탄 만들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아직 한 번 만들어 본 적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원소의 원자는 크기, 질량, 성질 모두 같다라고 했지만 이것도 잘못됐어요. 이것도 동위 원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동위 원소라고 하는 존재인데 이 동위 원소는 같은 원자야. 같은 원자야. 똑같이 뭐 탄소 원자는 똑같은 탄소 원자야. 근데 같은 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질량이 서로 달라. 질량이 다른 동위 원소라고 하는 거 존재해요.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1번, 2번 잘못됐다. 자, 3번, 4번 이제 법칙 나오게 되는데, 자, 요 원자와 원자가 반응해서 어떤 화합을 만들 때는 그 반응하는 원자 사이에 일정한 개수비가 존재한다. 성분비가 존재한다. 이걸 법칙을 만들었어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해요. 일정한 성분비의 법칙 나중에 다시 설명합니다. 이거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있어요. 우리가 배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법칙이라고 부를까? 좀 관심 있는 친구도 알아. 질량 보존. 그렇지. 질량 보존의 법칙. 화학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맞습니다. 근데 물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질량 보존 법칙이 맞아 틀려. 틀리죠.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바뀌죠. 그렇죠? 누가 발견했지? 그걸 유명하지 않은 과학자야. 이름이 뭐라 그러더라? 그걸 유명하지 않았다. 나도 이름이 헷갈려요. 아인슈타인이라고 그러던가? 아인슈타인? 처음 듣죠? 네, 그 사람이 이제 처음 찾아냈죠? 처음 듣는 사람이 해보죠. 아인슈타인. 듣고 잘해요. 그치? 이게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이게 바로 돌튼의 원자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 되면 일정 성분의 법칙과 질량 보존의 법칙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화원이 안 나와요. 중상관에 나오게 되는데 이걸 알아야지 이걸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설명드릴 거야. 자, 그 다음에 원자의 구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원자 도대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자, 원자가 도대체 뭘로 되어 있냐면 원자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화학관을 통해서 원자를 쪼갤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마무시한 에너지 가지고 원자를 빠시하고 쪼개면 원자는 박살납니다. 박살나고 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가운데 보면 원자 핵이 있어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원자 핵이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원자핵이 이렇게 존재해요. 원자핵이고 이게 바로 이제 원자가 되고 이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이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원자핵은 플러스 하나를 띠고 있어요. 플러스 하나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하나를 띠고 있어요. 서로 반대전을 띠고 있어. 그러면 원자핵이 갖고 있는 플러스 전하와 전자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 중에 누가 더 클까? 같아요. 그래서 원자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아니에요. 얘는 중성이에요. 원자는 중성입니다. 왜? 원자핵이 갖고 있는 플러스 하나와 전자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하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자, 이번에 원자핵을 또 쪼개봤어. 원자핵을 빠샤 쪼개봤더니 원자핵 안에는 다시 알게가 동글동글 알게가 두 개 들어있어요. 혹시 알고 있나? 그치. 양성자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중성자. 양성자라고 하는 것과 중성자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져. 자, 양성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전하가 뭐야? 플러스를 띠고 있어요. 중성자는 전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자핵이 갖고 있는 이 플러스 전개량, 전하량은 곧 누구의 전하량이다? 양성자의 전하량이다. 얘는 전하가 없으니까. 그렇죠? 양성자의 전하량 이퀄 원자핵의 전하량이 됩니다. 그러면 양성자 원자핵의 전하량이 가면 전자 갖고 있는 음전하와 양성자 갖고 있는 양자에 가서 어떨까? 같겠지. 같으니까 원자가 뭐야? 중성을 띠는 거겠죠. 그럼 도대체 이 양성자 뭐고 중성자 뭐고 전자가 뭔지 한번 볼 텐데. 그래서 원자 한번 다시 그리면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요. 이 주변에 마이너스 전을 띠고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주변에 존재하고요. 이게 원자핵인데 원자핵 안에는 플러스 전을 띠고 있는 양성자와 전하가 없는 중성자로 분류된다는 다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티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양성자는 우리가 이제
수소 원자, 탄소 원자, 질소 원자 막 이렇게 불러요. 얘는 양성자는 원자 고유의 값이야. 원자 고유의 값. 원자의 고유의 값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수소, 헬륨, 리튬, 나트륨 이런 원소가 있으면 그 원소 나름대로 양성자의 개수가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야. 수소는 하나, 리튬은 3개, 나트륨 11개, 탄소 6개, 질소 7개, 산소 8개, 마그네슘 12개, 아이온 13개 이런 식으로 그 원자의 종류마다 양성자의 개수가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양성자의 개수가 바뀌면 원자의 종류도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소하고 헬륨의 차이점은 딴 거 없어요. 양성자의 개수만 달라요. 탄소하고 질소 똑같아요.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양성자의 개수가 바뀌면 원자의 종류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자 내부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만큼 번호를 붙여줬어요. 번호를 붙여줬는데 양성자의 개수만큼 번호를 붙여줬는데 이 번호를 뭐라 부를까? 그 객관식합니다. 1번 비밀번호, 2번 계좌번호, 3번 휴대폰 번호, 4번 무슨 번호가 있지 또? 무슨 번호가 있을까? 통장번호, 계좌번호 통장번호죠? 네. 휴대폰 번호, 5번 원자번호. 어렵지? 헷갈리지? 선생님 뭘까? 5번이 뭐였었죠? 원자번호. 맞아. 이게 원자번호. 그래서 이 원자의 개수만큼 번호를 붙여주는데 그 번호가 바로 원자번호입니다. 원자번호야. 그래서 만약에 C 이렇게 쓰면 이게 어떤 원소를 뜻하는 거지? 탄소를 뜻하는 거지. 왼쪽 아래에다가 번호를 붙여줘요. 6번. 이 6번이 바로 뭐냐면 이게 원자 번호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원자 번호가 되는 거예요. 원자 번호가 무엇의 개수야? 양성자의 개수가 돼요. 양성자 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탄소는 양성자 수 몇 개 되는 거야? 6개 되는 거야. 그럼 질소 있다 진짜. N 질소야. 얘는 넘어가 보니까 7번이야. 이렇게 왼쪽 아래에다 번호 붙여줍니다. 나트륨 11번. 그리고 이게 원자 번호고 이게 양성자의 개수를 되는 거고 양성자의 개수가 바뀌면 원자의 종류가 바뀌어요. 수소는 몇 번일까? 수소는 1번. 헬륨 2번. 이런 식으로. 이게 고유한 값이야. 이게 바뀌면 원자의 종류가 바뀌는 거죠. 수소로 갖고 헬륨 만들 수 있고 헬륨 갖고 탄소 만들 수 있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중성자. 이 중성자라고 하는 것은 전화가 없어요. 전화가 없는데 얘는 왜 존재하는 거냐면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2개 있다 진짜. 플러스 전화주고는 양성자 2개가 있어요. 그럼 플러스 전화주고는 양성자 2개 있을 때 이 둘 간에는 어떤 힘이 존재할까? 당기는 힘, 미는 힘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양성자만 덩그러니 있으면 얘네가 서로 밀어내요. 그럼 핵이 어떻게 될까? 파괴될 거 아니야. 부서져 버린단 말이야.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이 중성자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끼리서 청력, 그러니까 민음이 작용할 때 이 중성자가 거기서 그걸 힘을 잡아주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핵력이라고 하는데 양성자의 반발력을 최소화시켜주는 핵력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이 핵력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서 원자핵을 안정화시켜요. 핵을 안정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중성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러면 이 중성자라고 하는 것이 양성자 사이의 반발력을 최소화한다라고 한다면 양성자의 개수가 증가하면 중성자의 개수도 같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문제야. 중성자가 필요 없는 경우도 존재해요. 어떤 경우일까? 중성자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일까? 원자 양성자 하나요? 그렇지. 양성자 한 개 있을 때는 자기 혼자서 서로 밀 거야? 혼자 싸울 거야? 그럼 미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양성자 한 개일 때는 중성자가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양성자가 2개, 3개 쭉 늘어나면 그것만큼 중성자의 개수도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같이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 한번 보자. 이 전자는 마이너스를 들고 있는데 이 전자는
양성자의 개수와 같아요. 양성자 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수가 10개면 전제 개수도 10개. 양성자 수가 20개면 전제 개수 20개야.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전자가 양성자 수와 다른 점은 양성자 수는 원자의 고유의 값으로서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전자는 출입이 가능하다. 원자 내부, 외부로 이 전자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 전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출입이 가능하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전자는 들락날락 할 수 있다. 그리고 자, 얘는 전자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개수와 똑같다 그랬어요. 얘가 10개면 10개야. 그럼 우리가 뭘 여기서 또 추론할 수 있냐면 그러면 양성자의 개수, 양성자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 근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전향이 똑같아. 그 얘기는 양성자 알갱이 하나 갖고 있는 전향과 전자 하나 갖고 있는 마이너스 전자량의 절대값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거야. 부호만 써 같대요. 각 입자 하나 갖고 있는 전향은 똑같다. 전향, 그 전향의 크기는 똑같고 부호만 서로 반대하는 거야. 그리고 이 전자는 들락날락 거릴 수 있다. 한번 물어보자. 둘은 안 배웠을 것 같아요. 배웠을 것 같고요. 이게 들락날락 거려요. 이게 들락날락 거릴 때 그 입자를 뭐라고 그러지? 그렇죠. 이온이라고 해요. 이 모습 바로 이온이라고. 처음 듣죠, 이온. 들어봤나요? 생활 속 우리 집에서 많이 쓰죠, 이온. 포카리, 스웨트, 게토레이, 무슨 음료? 이온. 자, 이 이온은 전자가 들락날락 거리는 거거든. 만약에 전자가 밖으로 빠져나가자, 전자를 잃어버렸다, 자,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원자에 존재하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많아지게 되겠냐? 양성자 더 많아지게 되겠지. 그럼 플러스 힘이 강해, 마이너스 힘이 더 강해? 플러스 힘이 더 강해.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할까? 양이온이다. 그럼 반대로 전자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많을까? 전자가 더 많겠지. 그럼 얘는 무슨 힘입니까? 음이온이네. 그래서 이 전자가 들락날락 거리면서 입자 내부에 어떤 전화가 형성되고 그 전화가 형성됨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궁극적으로 뭘 배울 거냐면 이게 양이온이고 이게 음이온이야 라는 걸 넘어서서 왜 양이온이 되고 왜 음이온이 되는지, 왜 쟤는 양이온이 될까? 쟤는 왜 음이온이 될까? 쟤는 전자 몇 개 갖다 버린 거야? 쟤는 전자 몇 개 없는 거야? 쟤 전자 갖다 버려도 뭐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궁금해. 태양이가 지금 졸려 죽겠네. 어제 내가 너무 밤에 잠을 못 잤는데 어제 친구랑 카톡하고 또 밤에 또 갑자기 게임이 땡겨 게임 한 두 판 뛰다가 새벽 2시에 잤는데 지금 이런 거죠. 어제 새벽 2시에 잤잖아. 네. 맞죠? 오, 나 너무 잘 맞춰요. 상엽이 일찍 잤네? 11시 반에 잤네? 저 12시 반에 잤는데요. 아니야, 11시 반부터 졸렸어. 유는 어제 1시 잤네요? 몇 시에 잤어요? 그때부터 잠이 와요? 아니, 평소에 잘 왔는데 그 전날에 그 전날에 수행하느냐, 그치? 그건 아니군요. 예, 수행평가, 내가 너무 좋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냐고 밤을 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군요, 그쵸? 다른 거 뭐 있었군요. 보통 이제 집에서 핸드폰 많이 보는데 핸드폰의 용도가 주로 뭐예요? 핸드폰 뭐 했어요? 주로? 검색? 어떤 용도 썼어요? 검색 게임? 아니죠. 순서 바뀌었네. 게임 검색이죠. 그렇죠? 어떤 용도 썼어요? 인스타. 그렇죠. 나 인스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인스타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다 인스타 때 옛날에는 페이스북만 있었는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는 옛날에는 그 싸이월드라고 하는 걸 썼는데 얘기만 들어봤죠? 싸이월드 저도 많이 썼는데 자 이게 원자야. 자 그러면 조금 더 한 발짝 더 안에 들어가자. 이 양성자는 플러스 전화 띄고 있고 중성자는 전화 없고 전자는 마이너스의 전화가 있는데 그럼 얘네들이 얼마만큼의 전화를 띄고 있어? 얼마만큼의 전기를 띄고 있어?
그걸 한번 봤더니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는 매우 작겠지. 그래서 그걸 몇 쿨롬이라 표시하기는 너무 숫자가 작은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를 플러스 1만큼의 전기를 띠고 있다,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약속을 한다면, 기준 잡는다면 얘는 전하가 없고 얘는 마이너스 1만큼의 전하를 띠고 있어. 그러니까 양성자와 전자는 전하량의 절대값은 똑같아요. 그렇죠? 단지 부호만 어때? 반대야. 그러니까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 같으면 당연히 원자는 중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요번에 중요한 질량입니다. 이 원자가 너무너무 작은데 이걸 몇 그램으로 표시하기에는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질량 표시할 때 상대적 질량을 표시해요. 상대적 질량. 그러니까 양성자 어디 하나의 질량은 1로 보는 거야. 1g이 아니야. 그냥 1이야. 숫자 1이야. 1로 가정했을 때 얘의 질량은 1로 봤을 때 중성자도 거의 1이에요. 그냥 같아. 근데 이 전자는 약 1880분의 1밖에 안 돼요. 약 20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냥 무셔버리는 거야. 전자는 질량이 없어요. 전자는 질량이 없다고 가정해요. 왜? 이 양성자 중성자보다 한 2000배 정도 작으니까 이거 어떻게 질량 표시할 수 없잖아. 그냥 무셔버리는 거야. 전자는 질량이 없고 원자 내부에서 질량을 갖고 있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을 갖고 있고 이 양성자 입자 하나의 질량을 1, 중성자 입자 하나의 질량을 1로 부릅니다. 그러면 그 원자가 얼마나 무겁냐, 가볍냐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얼마나 많이 있냐 정리하는 별로 중요하잖아. 왜? 우리는 전자의 질량을 어떻게 할 거야? 태양이 전자의 질량을 어떻게 한다?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니죠? 개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자의 질량은 개무시할 거야. 그냥 없다고 하자는 거야. 오로지 이 원자의 질량이 크냐 작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 요 질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우선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많으면 그만큼 질량이 커지겠네요. 당연하지. 그래서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을 우리는 원자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원자량. 뭐야? 원자량이 뭘까? 질량이야.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이 원자량이 되는데 그 원자량은 실제 질량인가? 아니겠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질량수라고 표현해요. 질량수 뭘까? 질량을 숫자로 표시합니다. 숫자로. 질량수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질량도 어떻게 표시하냐면 원소 기호가 있으면 왼쪽 위에다 적어요. 12, 14 얘는 23 이렇게 적어요. 요게 질량수인데 요게 질량수예요. 원자량. 이게 원자량이 되는 거고요.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개수의 합을 바로 원자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질량이 12라는 거야. 이 안에 동글동글동글한 알갱이가 양성자, 중성자 같은 동글동글한 알갱이가 몇 개 들어있다는 거야? 12개 들어있다는 거야. 얘는 몇 개 들어있다는 거야? 14개 들어있다. 얘는 23개 들어있는 거야.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알갱이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 여기 보자. 요 안에 양성자 얘는 몇 개일까? 원자번호가 10이 되니까 얘는 양성자 11개가 있어요. 플러스 10이 되겠죠? 중성자 몇 개 있어요? 그것이 12개 들어있어요. 왜 12? 10이라는 수는 어디 봐도 없는데요. 동글동글 알갱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동글동글 알갱이가 23개 들어있는데 그 중에 11개는 양성자야. 나머지는 뭐야? 중성자잖아. 전자는 몇 개 있어요? 없어요? 진짜 지금 전자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아까 선생님 무시하라고 그랬잖아요. 질량을 무시하고 입자는 무시하면 안 되죠. 전자 몇 개 있어? 11개. 왜?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는 같지. 오, 사이고요. 이거 재밌는데요? 하나 문제 더 내주세요. 하고 나한테 텔레파시 보냈어요. 텔레파시 보낸 거 맞죠? 예. 답을 막 강요하고 있는데. 자, 이번 CL 한번 보자. 자, CL은 원자로 17번이에요. 지금 35야.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여기 양성자 몇 개 들어있어요? 17개. 중성자는 18개. 그 다음에 전자는 17개.
알겠죠? 오, 이런 뜻이었었구나. 이게 숫자가.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다가는 전하량을 표시해요. 전하량. 예를 들어볼게. 전하량 표시하는 게 뭔 뜻이냐면 여기 위에 오른쪽 위에 플러스나 마이너스 부호가 붙게 되면 얘는 중성 원자가 아니라 전자를 잃거나 얻은 거야. 이온을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몇 개의 전자를 잃었는지 몇 개의 전자를 얻었는지 이 오른쪽 위에다 표시해요. 예를 들어볼게. Na 플러스 일단 이거 하기 전에 나춤 한번 보자. NA가 있으면 11, 23이에요. 근데 똑같겠지? 여기 양성자 11개가 있고요. 중성자 1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11개가 있는데 얘가 전자를 하나 갖다 버렸어. 얘가 전자를 한 개를 잃어버렸다 가져가자. 자, 전자 하나 잃어버리면 전자가 11개에서 몇 개 되는 거야? 10개 되는 거지? 그러면 양성자 갖는 전자는 플러스 11이에요. 전자 갖는 전자는 얼마 돼? 마이너스 11 되는 거지. 누가 더 강해? 양성자 더 강해. 얼마만큼? 입자 하나만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양성자 하나만큼 얘가 더 힘이 세. 일은 생략하잖아. 그래서 플러스 줘. 만약에 마그네슘이 있는데 얘가 전자 2개 갖다 버렸다 진짜. 전자 2개를 갖다 버렸다 가정한다면 얘는 양성자가 12개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원래는 12개 있었는데 전자 2개 갖다 버렸으니까 전자 몇 개 될까요? 10개 되는 거겠죠? 그럼 누가 더 강해? 양성자가 더 강해요. 몇 개? 2개. 어디에?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오. 그 다음에 F 한번 볼까? F. 자, F 보면 얘가 9, 18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전자 한 개를 얻어요. 전자 한 개를 얻습니다. 얻으면 양성자는 몇 개 될까요? 9개 되겠죠? 전자를 얻었으니까 전자는 몇 개 될까? 10개 되겠지. 누가 더 많아? 전자가 더 많아. 얼마나? 하나만치. F 마이너스. 이런 걸 바르는 거거든요. 이온이야. 오케이? 자, 지금 태양이가 지금 태양이 지금 그 일식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태양이 지금 식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풀링 타임을 가져야 되는데 풀링 타임 그냥 줄 수는 없고요. 여러분 쉬는 시간 동안에도 좀 뭔가 좀 외우셔야 될 게 있습니다. 미리 외웠으면 꿀이고요. 그냥 뭘 외워야 되냐면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 기호하고 순서 좀 기억하셔야 돼요. 수헬리 배분까지 어디 나와 있냐면 주소 어디 있지? 290. 예? 198점. 198쪽이요? 207. 아니요. 202. 202쪽에 있습니다. 예, 202쪽 있네요. 예? 202쪽 있죠?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시면 돼요. 20번. 수헬리 배분부터 20번까지 외울 수 있죠? 자, 지금 현재 2시 정각이고요. 자, 10분 정도 쉬는 시간입니다. 자, 마음껏 시도하십시오. 네, 쉬는 시간 후에 1번부터 20번까지 다시 여러분에게 여쭤보도록